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15%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역인재에 대한 가산점도 확대됩니다. 민주당 선거인단 모집이 끝난 가운데 각 후보 진영이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 시험 인양이 오늘 다시 시도됩니다. 날씨가 변수인데 예정대로 진행되면 선체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가니 사건의 피해 장애인들이 새로 옮겨간 곳에서도 인권 유린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출신 인재들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됩니다.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15% 이상으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전력과 농어촌공사 등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올해부터 신규 채용을 할 때 지역 인재를 15% 이상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전형 과정에서 지역 인재에 대한 가산점을 확대하고 채용 비율 목표제 등을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공채에서 그 단계별로 이제 합격 그 비율이 15%가 안 되면 15%가 될 때까지 이제 추가로 합격시키는 거거든요. 지역 출신 인재들이 보다 수월하게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공공기관과 대학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공공기관, 대학들의 인사 관련 부서장이 상호 소통하는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11.4%에 그친 가운데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채용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는 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과 휴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으로 제한했던 거주지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1학기 지원 신청은 다음 달 3일에 시작되고 지원금은 6개월분 대출이자 2.5% 전액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봄 날씨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낮 동안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현재는 좀 쌀쌀합니다. 광주가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출근길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다행히 내일 오후부터 금세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1.3도, 장성 영하 1.7도를 보이고 있고요. 담양과 나주, 화순 14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14도, 보성도 1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의 선거인단 모집이 끝났습니다. 최대 승부처이자 출발지인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광주에서 진행될 호남 권역 순회 경선에서는 1차 모집에 참여한 선거인단의 표만 집계됩니다. 1차 모집 당시 선거인단 규모는 163만 명. 특히 ARS 투표 신청자가 132만 명으로 이 가운데 호남 선거인단은 21%에 해당하는 27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 중 호남 인구의 비율이 10%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그만큼 뜨거운 열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들은 정당의 뿌리이자 순회 경선의 출발지인 호남에서 승기를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진영은 광주 전남 공약을 내세워서 과반 득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헌정농단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 호남에서 될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실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2002년 경선 때처럼 제2의 노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남으로 매일 출근하고 있는 이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선명성을 드러내는 한편 전두환 표창 발언을 비판한 안 지사를 공박했습니다. 해프닝 같은 말실수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은 없다. 그것보다는 수천 배 더 큰 잘못이 학살 세력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내일 광주 방문을 포함해서 2박 3일간 호남의 일정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판도를 가늠하게 될 호남 경선이 다가온 가운데 오늘은 광주 전남 27개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에서 당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정치공학적 연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무원칙한 연대로는 국민의당을 약화시킨다며 손학규 전 대표와 박주선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광주의 통합 정신이 국민에 의한 연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승리와 통합, 호남을 위해서 자신이 후보가 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세월호가 인양되면 오후쯤에는 수면 위로 떠오른 세월호 선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날씨가 변수인데 오늘 새벽 풍랑특보가 해제되면서 파도는 점차 잠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의 무게는 7,900여 톤, 퇴적물 등을 포함한 수중 무게는 10,000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지선 두 척이 양쪽에서 유압을 이용해 인양조를 끌어당기는데 수면 위 13m까지 들어올립니다. 반잠수식 선박에 옮겨 목포신항에 거치되기까지 예상되는 기간은 13일 안팎. 본 인양을 시도할 경우 처음 선체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시점은 6에서 8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이 물 밑에 있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굉장히 이제 이 부력도 많이 이제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체 거치까지 성공하면 선체가 눕혀진 상태에서 객실 구역만 잘라내 바로 세운 뒤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조사, 정리 등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유가족들이 미수습자들의 온건한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이유로 선체 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취하한 상태. 일단 인양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다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모든 기운과 모든 기도를 갖다 현장으로 몰아줘야지 되는 게. 인양 시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세월호 유가족 100여 명은 진도를 찾아 대기한 뒤 인양이 시작되면 현장에서 작업을 참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렇게 세월호가 인양되면 목포 신항으로 옮겨지는데요. 목포시와 전라남도가 종합 지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행정 지원 내용일 뿐 정작 지역민들과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나가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와 전라남도가 세월호 선체의 목포신항 거치에 대비해 지원대책본부를 각각 구성했습니다. 인력과 장비 지원, 유실물 처리, 그리고 교통 지원 방안 등 각 실과별 지원 협업 추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와는 별도로 지자체마다 지원본부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목포신항 세월호 거치에 대비한 각종 행정 지원 업무도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민들과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가고 어떤 추모 사업을 진행할지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특히 목포 시민과 함께 이 세월호를 추모하는 사업을 시민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보다 더 주안점을 맞춰서. 세월호 관련 지역 시민단체와의 협의도 미흡합니다. 3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 지역 공동실천회의가 구성됐지만 아직 한 번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목포시와 시민사회단체와 이제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민관이 협의를 통해서 좀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온 국민의 아픔이었던 세월호. 관주도의 일방통행식 세월호 맞이 준비가 아닌 지역민과 함께 어떻게 추모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부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전반적인 법률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컨소시엄 허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한을 아직까지 각 채권은행에 발송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각 채권은행들의 의견을 모아 오늘까지 컨소시엄 허용 안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안건 부의가 연기되면서 결정 시기도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9개월 만에 타결한 임금 단체 교섭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가 임금과 단체 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표가 절반이 안 돼 부결됐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합원들의 고용 보장이 합의안에 빠지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가 조만간 임금 단체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가 개관 11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디자인위크와 호남 디자인 페스티벌을 엽니다. 보기에도 예쁘고 실용성도 높은 최신 디자인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광주 디자인센터 박종선 차석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행사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디자인센터가 2006년 3월에 개원하여 올해로 개원 1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호남 디자인 페스티벌은 10년의 가치로 100년의 미래를 이란 주제로 광주 디자인센터 10년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토 선남권의 디자인 거점 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기획 의도에 맞춰서 광주 디자인센터 전시장과 야외 특설 무대에서 다양한 전시 행사와 부대 행사, 디자인 세미나 등이 5일 동안 펼쳐지게 됩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일반 관람객들이 흥미를 갖거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먼저 지역 디자인 기업들과 공예 작가분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디자인 공예 상품을 프리마켓에서 직접 접해보고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연인 관람객을 위해 나만의 티셔츠 제작이나 천연 비누, 향초 제작 등의 디자인 공예 체험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흥겨운 잔치인 만큼 다양한 먹거리의 푸드트럭과 주말에는 광주 디자인센터로의 따뜻한 봄나들이라는 주제로 동아리 밴드의 축하 공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 광주 디자인센터가 문을 연 지 벌써 10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의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광주 디자인센터의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과거 지역의 디자인 산업은 광고 용역업 중심의 그런 형태였습니다. 때문에 경기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요. 영세성을 벗어나는데도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지역 디자인 기업에 대한 자체 디자인 상품 개발 또 마케팅 지원을 이어오면서 수익 구조의 다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결과 현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자체 개발한 디자인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지역에 다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열리는 해이기도 하는데 이번 11주년 행사에서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나 방향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아쉽게도 지역의 디자인 산업과 지역적 한계로 인해 디자인의 산업화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인데요. 하지만 그 국제 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서는 지역 디자인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디자인 상품들에 대해 해외 바이어들에게 선보이는 산업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2017년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산업화 후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호남 디자인 페스티벌의 다양한 전시 행사들에서 디자인의 가치와 또 산업화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부터 열리는 행사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권유린과 가혹행위를 당한 장애인들을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는데 새로 간 곳에서도 인권유린을 당했다면 어떻겠습니까? 피해자들이 다름 아닌 6년 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도가니 사건의 여성 장애인들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 여성장애인 30명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이 가운데 22명은 지난 2011년 이른바 도가니 사건이 일어난 광주 인화학교 법인의 또 다른 시설인 인화원에서 넘어온 장애인들입니다. 당시 인화원에서 생활하던 56명의 장애인들을 더 좋고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게 한다며 3곳으로 나눠서 보낸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여성장애인들은 지난 5년 동안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15명씩 생활하는 방에서는 비가 오면 물이 새기 일쑤였고 곰팡이가 핀 음식을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생활을 기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한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해가지고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벽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더위를 피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셨고 이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음식과 옷값은 어딘가로 빼돌려졌습니다. 중간에 미역국이 나오나 북엇국인가 그런 게 나오면은 다음날 된장국에 보면 미역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 전날 먹었던 두거나 계란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반찬도 엄청 소량. 조사에 나선 광주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주시는 법인 대표 등이 보조금 등을 유용한 혐의를 확인해 해임하기로 하고 현재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장과 대표이사는 경찰 조사와 광주시 조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면서도 취재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인권유린을 피해서 이곳으로 온 여성 장애인들이 왜 또 인권유린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육 농가에 대해 긴급 운영 자금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녹색 축산 육성 기금을 활용해 사료 구매 등을 위한 특별 운영 자금으로 88 농가에게 1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은 농가당 2천만 원 이내에서 지급되고 연 1%의 낮은 금리로 지원됩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3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09농가 2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습니다. 순천에서 대규모 예술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곧 시행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수목과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공원을 만들 예정인데 시의회 동의 절차도 마무리돼 개장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이탈리아 유리공예품들이 신비한 분위기를 발산합니다. 여기에 중국의 황실 도자기를 재현한 전시물과 500호에서 700호에 이르는 대형 미술작품들, 초대형 옥 조형물과 분재류 등 독특한 작품들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유혹합니다. 최근 순천만 국가정원 내 특별관에 설치된 새로운 볼거리들입니다. 나무 자체가 생동감도 있고 또 활력도 있어 보이고 나무 크기라든지 이 생긴 이 수행이라든지 볼 때 아주 대단합니다. 이 전시물들은 이제 곧 순천 교외 대규모 야외 공원으로 옮겨져 개성 있는 관광 콘텐츠로 다시 태어납니다. 상사면 용암리 5만 제곱미터 부지에 140억 원이 투입돼 조성 중인 순천 예술 테마파크. 세계적인 예술품들을 이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조성코자 노력했습니다. 순천시도 투자를 유치하며 진입로 일부의 보강공사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시 관광 분위기와도 맞고 순천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측은 이달 중 순천시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곧바로 전시관 공사에 들어가 빠르면 올 연말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한평구는 당초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었던 2017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을 가을로 연기했습니다. 한평구는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최근 무안에서 또다시 발생하자 긴급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을 10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치르기로 했습니다. 페이크 뉴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짜 뉴스를 말합니다. 가짜 뉴스의 특징은 인터넷이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언론 기사 형태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 문재인과 이재명 후보의 국적이 북한이다. 5.18 유공자들이 금수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등 최근엔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되는 일반적인 거짓 정보들과 가짜 뉴스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 매우 빠른 속도로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허위 비방으로 적발한 건수는 6,426건. 삭제 조치된 허위 사실만 해도요, 5천여 건에 이릅니다. 광주 지역에서도 삭제 요청 건수가 221건에 이릅니다. 선관위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사이버 대응센터를 만들어 엄단할 방침입니다. 유권자들도 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잘 판단해야겠습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세화 IMC가 베트남의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는 4천만 달러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세화 IMC는 타이어 금형 제조 기업으로
전 세계 8개국에 17개 생산 공장을 두고 50여 개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제품 개발과 사업 다각화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 지원단을 발대시켰습니다. 공정선거 지원단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됐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안내를 우선적으로 하되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시민 10명 중 9명은 아파트 청약 의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 사랑방 부동산이 광주 지역 성인 남녀 41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90.6%가 올해 분양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 신청 이유로는 전체 53.7%가 실입주용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투자 목적이 3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무역수지 흑자폭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 수출은 36억 9천만 불, 수입은 28억 1천만 불로 8억 8천만 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1%가 감소한 수치입니다.